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주요 탑 강의해드렸습니다. 와, 이거 영상 10만 조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유산 강의해드리는데도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의욕에 차서 정말 재밌는 문화유산 강의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나라 주요 불상들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을 수 있다. 영상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풀어버리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좀 자제해야 되는데 오늘 흥분하면은요 영상이 막 난리가 납니다. 진짜 그만큼 불상들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일단 불상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불상은 이름을 결정할 때 어느 지역에 있냐, 영주 부석사에 있다, 논산 관촉사에 있다. 그리고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빚어 만들었으면 소조고, 구리로 만들었는데 금칠 냈으면 금동이고, 바위를 깎아 만들었으면 마애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처냐? 석가모니 불이냐, 약사 불이냐, 비로자나 불이냐, 미륵 불이냐, 그리고 서 있으면 입상이고, 앉아 있으면 좌상이고, 뭔가 생각하고 있으면 또 절반 앉아 있으니까 방가 사유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 어려운 불상 이름들이 보통 이렇게 결정 지어진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불상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불상은 좀 낯설 겁니다. 용산 국립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데, 앞 시간에 고구려 탑 강의할 때 고구려에 탑이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고구려의 유일한 불상입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 발견된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실제로 사진상으로는 좀 커 보이지만 실제 크기는 사람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데, 보시면 이거 슈퍼맨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망토처럼 넓게 뭔가 두르고 있죠. 이걸 우리가 광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광배 뒤에 보시면 영가 7년명이라는 글귀가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불상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용산박물관에 있다. 용산박물관 또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백제의 대표 불상 서산 마의 삼존 불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서산 들어갈 때쯤 보면 백제의 미소가 있는 고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충청도 서산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재미난 추억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 백제의 미소, 이런 미소를 가진 불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불상들 보면 거대하긴 하지만 굉장히 얼굴이 무섭죠. 대중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외모의 불상이죠. 근데 너무너무 친근하지 않습니까? 정말 백제의 은은한 미소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어벙해 보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상당수 실제로 서산마의 삼존 불상을 가서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우리 역바연 연구위원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서산마의 삼존 불상에 대해서 완벽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답사를 갔을 때. 그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을요, 나무 잡고 풀뿌리 잡고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 밀어주고 앞에 학생이 뒤에 사람들 손 잡아서 당겨가면서 10분 정도 거의 미끄러지는 모래산을 등산을 합니다. 먼지 전부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서산마의 삼존 불상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이 불상을 봐야 된단 말인가라고 해서 딱 서산마의 삼존 불상 앞에 갔을 때 그 많은 할머님들을 보고 일단 멘붕이 옵니다. 도대체 저 할머님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단 말인가? 종교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같이 답사를 갔던 저와 함께 서산마의 삼존 불상을 보러 갔던 모든 학생들이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 서산마의 삼존 불상을 보자마자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욕은 다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백제의 미소가 보입니다만 저의 정확한 기억으로 그때는 몽달 귀신이었습니다. 눈, 코, 입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할머님들이 큰 모래산을 기어 올라와가지고 막 코 만지고 얼굴 만지면서 이번에 우리 손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사람의 손때가 묻어버렸나 봅니다. 눈, 코, 입이 보이지 않아서 백제의 미소는커녕 그냥 무서웠다니까, 몽달 귀신. 자,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고,
그 할머님들이 모래산을 기어 올라오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내려갈 때 할머님들이 저희들 보고 아이고 젊은 친구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우리 좀 잡고 내려가면 되겠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님들 모시고 가느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제가 서산마을 삼존불상을 다시 보러 갑니다. 일단 주차장이 생겼고요. 백숙 같은 파는 식당도 생겼고요. 와, 저희가 10분 이상을 그 기어 올라갔던 그 모래산에 굉장히 예쁜 나무들과 더불어서 나무 계단이 착착착착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 몽달귀신이다. 눈, 코, 입 없다. 그렇게 제 조교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올라갔는데 우와, 눈, 코, 입이 다시 생겼어. 제 기억으로 이건 100% 성형한 겁니다. 백제 은남미소 서산마의 삼존불. 3명의 부처상이 있으니까 삼존불이라고 하는데 이 석가모니불이 현재불이고 여기 여의주같이 구슬을 들고 있죠. 여기가 미래불이고 여기가 과거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석가모니 여자친구들이고 일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돌멩이를 들고 있는데 석가가 마음속으로 이 둘째 부인을 더 좋아하고 뭔가 반가 사유하고 있고 여유로워 보이니까 석가가 안 보일 때 짱돌 던지려고 한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더라. 이건 우스갯소리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백제 은은한 미소 서산마의 삼존불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신라의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둘 다 국보입니다. 국보 78호와 83호 이것까지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삼상관을 썼다라고 해서 삼상관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 지금은 또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용산국립박물관을 가면 여러분 그 3층인가 가면 불상관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보러 가는데 왜 이렇게 캄캄한 통로로 안내하지? 사람이 걸어가면서 불이 차근차근 켜집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갔더니 굉장히 밝고 넓은 공간이 나오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용산국립박물관도 돌아가면서 전시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이 불상을 보는데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큐레이터가 일본어로 뭔가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수학여행 때 우리나라 제가 이제 근무했던 학교 이름까지 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건 좀 비판이니까 학생들 데리고 용산국립박물관을 보러 가면 학생들에게 아무리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말 조심하라,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 앞이니까 예의를 지켜라라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주머니에 손 놓고 어디서 학생들을 흥분하냐면 교과서에서 뭔가 보았던 걸 용산박물관에서 보면 흥분합니다. 호명 그릇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와, 호명 그릇이다. 백제 금동대학로 와. 그리고 물론 석기 유물들 야, 이게 뗀석기 주먹도끼네. 와,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기억으로 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앞에 서 있는 일본인들의 자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발 모으고 두 손 역시 가지런하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큐레이터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가 제가 드디어 아는 단어가 한 단어 나옵니다. 코류사. 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뭔가 좀 안타까워하는 제스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라의 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최근 학계에서 야, 신라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 만한 기술력이 되냐? 이거 백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제의 불상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고 일본인들이 마음속에 국보 1호, 실제로 일본은 국보에 번호를 매기진 않지만 세계적인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인류가 만든 불상 중에 최고의 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류사, 목조, 방가사유상이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신라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특히 삼상가를 쓴 게 아주 똑같이 생겼죠. 근데 조영미가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겠습니다. 뭐가 더 훌륭하냐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류사, 목조, 방가사유상은 적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무령왕릉 관이 금송이었기 때문에 그게 일본에서만 금송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적송, 빨간 소나무는 보통 우리나라 남해안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일본의 기술자가 그 고류사 목조 방가사회상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백제 기술자가 실제로 백제 땅에서 만든 이 불상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류사에서 보관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마음속으로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고류사 목조 방가사회상과, 아니 서울의 용산국립박물관에 가면 똑같은 불상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보는데, 아마 한국인 큐레이터가 일본말로 당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고류사 목조 방가사회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라의 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회상이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류사 목조 방가사회상 역시 백제 땅에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백제 기술자가 가서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상당히 일본의 지식인들 같았습니다. 학자들 같았어요. 아하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걸 제가 직접 보았단 말이죠. 역시 고류사 목조 방가사회상이 더 멋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본 불상 중에 감탄사 10분 이상 내뱉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불상은 제가 일본의 호류사에 가서 보았던 백제 관음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신라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회상을 보면 야 멋있다, 아 정말 대단한데, 감동 30초입니다. 근데 그 백제 관음상을 보면, 백제 관음상은 크기도 제 키 한 높이가 3m 정도 돼 보이나? 굉장히 높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좋은 거라는 표현을 백제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분명히 호류사의 백제 관음상에 가서 보시면 백제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백제는 일본의 불상 기술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걸 신라 거로 하자면 그 일본의 고류사 목조 방가사회상 역시 신라 불상에 영향을 끼친 거니까, 최근에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시험 문제에는 일본의 불상 기술에는 백제와 신라가 다 같이 영향을 끼쳤다,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회상과 삼상관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회상, 아 백제 거면 어떻고, 아 신라 거면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아 이거는요 경주 배리 석불 입상입니다. 이게 이제 그 경주의 남산 유적지에 이 입상이 있는데, 한때 내가 좀 불만이었던 게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백제의 불상으로 서산마의 삼존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국정 교과서인데 갑자기 서산마의 삼존불이 사라집니다. 제 예상으로는 좀 공사 중이기도 했고 아니면 성형 중이기도 하니까 좀 시간을 벌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백제 서산마의 삼존불상이 사라지고 교과서에 경주배리 석불 입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경주 배리 석불 입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이게 실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실려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래서 교과서에 실렸고 한때 시험 출제가 많이 됐던, 그러나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경주 배리 석불 입상까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그리고 와 대박이죠. 경주를 가시면 요즘은 경주의 월성 유적지만 많이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경주를 찾아가긴 하는데, 선남선녀들, 연인들, 와 안압지 밤에 가면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또 첨성대가 조명 예쁘지요. 그렇게 보고 오는데, 불국사에는 요즘 조금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어요. 월성 지구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석굴하면 그만큼 또 더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차를 하고도 또 30분 정도 걸어야 된단 말이죠. 30분 걸어가면 집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들어오면 차로 30분 가고 걸어서 30분 가서 이걸 보는 시간은 30초 남짓밖에 안 된다는 거. 석굴암 본존불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조형미 하나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실제로 석굴암은 여러분 그 학창시절에 이런 공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세기 경덕왕 때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만들었다. 근데 석굴암은 이 사진을 보시면 바깥쪽이 이렇게 네모납니다. 이 네모난 전실, 이게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안쪽에 들어가면 자료화면 나갈 겁니다. 둥근 주실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석굴암은 이 석굴암 본존 불상만 조형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인왕상입니다. 부처를 지키는 수호신들, 절을 지키는 수호신들 무섭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이 부처의 제작 보살들, 나한상이 이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의 주실 안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상들의 조각까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실제로
그 루브르 박물관의 관장이 중국 불상과 일본 불상만 인정하다가 이 석굴암 사진을 보고 이야 하고 감동받고 동서양을 통틀어 간단한 미술까지 그 완벽함을 보여주는 조각상이다라고 극찬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석굴암 본존 불상, 조영미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야 조영미 대단하다. 3등 신인데 약간 항상 불상들은 머리가 좀 크긴 하지만 이건 정말 튼튼해 보이지 않냐? 강호동 같다. 막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통일신라 석굴암 본존 불상입니다. 다음. 여러분, 발해. 제가 지난 시간에 탑 이야기할 때 발해 탑을 깜빡했더라고요. 발해는 영광탑이라고 해서 벽돌로 만든 탑이 있습니다. 제가 또 벽돌을 모래로 만든다고 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모래로 벽돌을 만듭니까? 황하의 진흙으로 그 벽돌 성들이 많고 저 다 아는데 강의하다 보면 말이 좀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발해의 불상입니다. 똑같은 불상이 두 개가 보인다 그래서 이불병좌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발해 이불병좌상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역시 용산국립박물관 가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진으로 보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용산국립박물관의 3층에 그 불상관에 가면 제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신라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의상보다 더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신라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의상은 저희 사람 크기랑 비슷하거든요.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박물관을 가서 보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조명을 받으면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건 고려 초기 불상인데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호족이죠. 그리고 당시 개경이 수도였을 때 경기도 광주면 약간은 지방이기 때문에 고려 초기 특히 10세기에는 호족들의 영향을 받은 향토적 특색이 보인다 불상들에서. 그래서 조형미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려 초기 불상은 조형미가 떨어지는데 한편 이 정도면 조형미 훌륭하지 않나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통일신라의 조형미 훌륭했던 석굴암 본존불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고려시대는 대형 철불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고려시대 대형 철불을 대표하는 광주 충국리 철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광주 충국리의 행정구역이 조금 개편돼 가지고 하남 하사창동 철조열의 좌상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불상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먹고 살았잖아요. 오케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용산국립박물관에 가면 이 고려 초기 불상 그리고 제가 아마 살면서 모든 불상들을 언급하는 중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게 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보시면 조형미 엉망이죠. 인간이 어떻게 이건 3등신이야 3등신. 그쵸? 관촉사 논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거대 불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건 안동 이천동 석불이죠. 진짜 제가 이 사진을 여러 번 봅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파주의 용미리 석불 입상입니다. 여기 안동 이천동 석불처럼 전부 다 마의 입상들이죠. 근데 역시 고려 초기 불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불상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초기의 재밌는 불상 고창 선운사의 마해불입니다. 여러분 고창 짱으로 유명하죠. 복분자. 아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이 선운사를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이 마해불을 보러 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거대합니다. 사람이 진짜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큰 마해불이 있구나. 그런데 마해불 보시면 배꼽에 감실이 있는데 이 배꼽 감실에 나는 배꼽이라는 데 좀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배꼽입니까? 아무리 봐도 가슴이지. 왜 배꼽이라고 했을까? 가슴 같은 곳에 하여간 배꼽에 이 감시인데 여기에는 비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비기가 꺼내지는 날 조선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죠. 이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당시 무슨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어떤 전라도 관찰사가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감시를 열어서 비기를 꺼냈더니 그 비기에 언제 전라도 관찰사 누가 이걸 꺼낼 것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 그리고 이게 나오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했는데 동학의 지도자 중에 전봉준, 김계남, 선화중 이런 인물이 있는데 그 선화중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걸 열어서 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소리가 있었단 말이죠. 고창선우사의 마의 불입니다. 와, 우리나라에 이런 불상이 정말 있구나. 불상은 아니고 마의 불이죠. 깜짝 놀랐죠? 자, 그 다음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절, 부석사. 저를 결혼시킨 절,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 그 무량수전 안에 있는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역시 국보죠. 지금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이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봐왔던 고려 초기 불상들, 광주 충국리 철불,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 고창 선우사 마의불 전부 다 조형미들이 좀 그냥 그랬지요. 그런데 이 불상은 고려 중기 문벌 귀족기 불상입니다. 근데 문벌 귀족기 불상인데 조형미가 뛰어나죠. 그래서 신라 불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유명한 불상까지는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오면서 불교가 탄압받기도 했지만 또 현시대에 오면서 절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너무 많은 불상들이 생겨나니까 요즘에는요, 관광지를 가면 진짜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인가? 꼭 어디 브라질의 그 수도 있잖아요. 리오데자네이로. 거기 예수상만한 불상들이 진짜 있습니다. 17세기에 거대한 통충구조의 목조 건축물 법주사 팔상전. 제가 탑 강의했더니 어떤 분께서 왜 법주사 팔상전은 목탑 명식인데 목탑이죠.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건축물에 들어가야죠. 그 팔상전 옆에 엄청나게 큰 금동 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백제에는 불교가 4세기 침유왕 때 영광으로 들어옵니다.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굴비로 유명한 게 법성포 굴비죠. 이 법성포라는 게 성스러운 법이 들어온 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굴비 정식 같은 거 먹으려고 영광 법성포에 가서 보시면 이게 바다에서도 보이는 엄청난 거대 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상들이 거대해지고 있지만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최근에 불교계에서 제주도에 가면은 경복궁 근정전보다 더 큰 이제 절 건축물이 막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막 크기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문화유산으로 보긴 어렵고 이렇게 큰 불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불상은 여기까지다 라는 설명과 함께 오늘 불상 강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